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승로가 달려갈 거야. 우리 청장님 별명이 현장구청장이잖아요. 1년 365일 동네 여기저기를 자주 다니세요. 주민분들도 많이 만나니까 동네 이웃처럼 편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청장님의 매력 같습니다. 편안한 동네 아저씨 같은 거. 구청장님 화이팅! 행정지원과 김민경입니다. 같은 층에서 청장님과 자주 뵙게 될 날이 많은데요. 볼 때마다 청장님께서 항상 밝은 얼굴로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청장님 파이팅! 네, 제가 작년까지 고려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우리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 1,000원의 아침밥 덕분에 항상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다녔습니다. 청장님,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정책 많이 마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도희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지방자치TV 방송국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파크원 스튜디오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와주시고 정말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이죠. 네, 인터뷰에 앞서서 이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직원분들께서 칭찬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예. 직원들의 다른 많은 기초단체보다도 굉장히 좀 열정이 많이 있지요. 그 성북구가 그만큼 일거리가 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직원들과 함께 확대 간부회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 성북구를 찾아주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 설령 일이 안 될지라도 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올해 2해에 걸쳐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기초단체 민원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와, 전국 최우수요? 굉장한 성과네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성북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잘 갖고 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성북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근황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요즘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해빙기죠.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안전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직원들과 거의 매일이다시피 점검을 하죠. 특히 요즘에 또 그 의료 이런 집단 행동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환자들의 이런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직원들도 연장 근무하고 비상 근무하고 지금 재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거의 매일이다시피 현장 위주의 안전 점검, 그다음에 의료 보호자 환자들 이쪽 보호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북 구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임기도 절반이 지났는데요. 성북구만의 빼어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성북구가 20개 도인데요. 약간 지역 간에 좀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간에 상호 간에 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균형된 그런 개발을 좀 계속 시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북구에 지금 연극 창작센터가 지금 금년 상반기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장이동에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준공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맞춤형 프로그램 만들어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거 하고 또 특히 월곡동에는 레포츠타운, 그다음에 수영장, 여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에서 좀 즐길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계속 지금 짓고 있는데 아마 2년 안에 그 완전히 준공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또 색다른 거 있다라고 본다면 청년들이 많아요. 대학이 8군데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아침 밥을 굶지 않도록 1,000원의 아침밥상으로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8개 대학 총장님들과 함께 만나서 학생들이 원하면 저희가 좀 무제한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마 작년에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대학별로 많은 호응이 좋아서 한 3,000명 정도가 와. 이렇게 식사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좀 자랑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민선 7기 그때 2018년도 줄곧 이어왔던 것이 현장 구청장실. 네, 현장 구청장실 하면은 각 동에 1일씩 구청장 역할을 동네에서 하루 생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개 도니까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씩 각 동네에서 하루씩 구청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일일 구청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 구청장 자리에서 주민들과 함께 오프라인상으로 한 2만 한 6천여 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주민들에게 나오는 그 여러 뭐 민원이라든가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1,700~800여 건. 이게 주시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부서 과장들, 담당들이 와서 거기서 응대를 해주는 거죠. 네. 민원이 됐든 제안이 됐든 이제 이런 성과가 없고 현장에서 제안해주는 약 한 1,700~800여 건의 이런 민원 정책 제안이 저희가 수렴하기는 약 한 75% 이상이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 잘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네. 이런 성과가 저희에게는 참 대단히 커요. 그리고 현장 구청장실을 통해서 또 저희가 얻어지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언론에서 우리 성북구에 굉장히 각광을 받은 친환경 열선. 그러니까 성북구는 이제 구릉지라든가 아니면 비탈길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조금만 오면은 빙판이 되면은 차량이 좀 다니기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열선을 언덕길, 비탈길 이런 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매설을 하다 보니까 네.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이제 차량 소통에는 얼음이 올 이유가 없죠. 눈이 쌓일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장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성북구에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만은 오동공원에다가 숲속 도서관 정말로 잘 지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도 오셔서 앞으로 서울 시내에 숲속에 짓는 모든 도서관은 성북구처럼 이런 형태로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와.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도서관이 아마 건축 대상도 받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공공시설로 저희가 수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여름에 뭐 한 7월부터 8월 하순까지 네. 너무 많이 무덥잖아요. 네. 시원한 그 생수 나눔 냉장고 그걸 주민들이 많이 소통하는데 네. 많이 이동하는데 여기다 시원한 생수 냉장고를 만들어서 아무나 하나씩 꺼내서 여름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것도 아마 우리 현장 구청장에서 나오는 그 제안으로서 잘된 사업이라 보고 네.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저희가 현장 구청장을 주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을 해왔죠. 네.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 아니면은 뭐 종교시설 강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좀 온라인상으로 좀 AI 방식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좀 아바타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이걸 지금 올해부터는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게 잘 되면은 앞으로 오프라인, 온라인상, 뭐 메타버스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어느 때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메타버스 현장 구청장실에서는 예. 매일 구청장님을 만나 뵐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하나 더 소개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매년 여름이면은 가족들과 함께 멀리 물놀이 가지 못하는 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소위 말해서 해수욕을 못 가는 거죠, 해수욕장을.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 운동장이나 우리 성북에서 관리하는 여러 공공장소에다가 네. 문화 바캉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아이들 같이 와서 네. 거기서 매일 거의 매일 물놀이 수영장 이런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그 장소에다 겨울에는 겨울 테마파크, 그러니까 눈썰 매장, 네. 그다음에 스키장, 그리고 빙어 낚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여름에는 문화바캉스, 겨울에는 겨울 테마파크. 뭐 연간 저희가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한 6만여 명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런 게 저희 성북구에 가장 다른 지자체보다 좀 특화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은 곳이 바로 성북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 예. 듭니다. 그리고 또 성북구에서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하는 2023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예,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지방자치나 행안부에서 이제 각 기초단체 평가를 하지요. 네. 근데 저희 성북구는 과거에서부터 조금 부끄럽게도 미아리 그 텍사스촌이라고 성매매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유해업소가 굉장히 질비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선 7기 제가 구청장 취임하면서 이걸 없애고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 거리를 네. 청년들의 창업거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 창업거리. 예, 예. 네. 그래서 그 일대가 굉장히 유해업소가 소위 말해서 매장집이 그렇게 많았는데 매장집을 지금 거의 지금 처음에 보니까 한 3, 40군데 있었는데 요즘에 지금 한 10몇 군데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매장집이 만약 유해업소가 거기에서 뭐 사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얻어서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마케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2년여 동안 거기서 자생할 수 있도록 네. 임대료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 거리를 청년 창업거리로 만들어서 네. 현재 지금 거기가 많이 아주 그냥 건전한 거리로 좀 변모해 가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그 거리를 지금 많이 찾는 그런 거리가 되고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 하며 또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학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대상, 뭐 우수상 이런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지금 받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대내적으로 평가를 지금 잘 내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성북구 주민자치에 관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이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이 주민자치의 활동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요. 예. 어떤 것도 있는지 또 왜 이렇게 주민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민자치는 스스로 이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내 동네는 내가 주인이다. 우리 동네에 대한 소속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18년도부터 쭉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범지역으로부터 20개 동이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약간의 그 지원이 좀 왔어요. 매칭으로. 네. 작년에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 광역단체로부터 완전히 모든 예산이 인력이 딱 중단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죠. 근데 저희는 끊임없이 예산을 관연도에 비해서 전액 지원하고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하지요. 이제 이런 게 우리 주민들과는 굉장히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20개 동에서 각기 동에서 잘하는 그런 특화된 사업을 성과 공유의 박람회를 열죠. 그래서 부스를 각 동별로 쭉 만들어주고 자기 동네 잘하는 것을 다 공유를 해서 20개 동이 똑같이 와서 잘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가는 거죠. 네, 이런 게 우리의 매년 한 단계 한 단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저희 주민자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는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씩 또 전체 주민들 모인 가운데서 경연대회를 한 번씩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동네에서 잘하는 거, 주민들이 선호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경연대회를 통해서 서로 약간의 경쟁 심리를 주는 거죠. 네. 이날이 우리 성북구 주민자치 주민들의 축제입니다. 1년 동안 고생했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즐기고 경연대회를 얘기하면 순서는 가리지만 서로 좋아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 아주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치 기초단체에서 하지 않는 유독 우리 성북구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이 같이 화합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제안하고 발굴한 의제들은 예. 실제 행정에도 반영이 되고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주민총회를 열 때는 주민 거주민의 1% 이상 참여를 해야 성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기름 1동 같은 경우는 인구 한 3만 7천이니까 1%라면 적어도 한 400명 이상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주민총회 할 때 가면 500명에서 한 1000명 참여를 해요.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1년여 동안 우리 동네에서 앞으로 행해야 할 사업이 뭐가 필요할까? 나는 평소에 우리 동네 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좀 중요했어.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제들을 많이 내놔요.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 성북구 20개 동에서 의제 나온 것이 약 한 566건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각 동별로 나오는 의제를 가지고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것 먼저 했으면 좋겠고 어떤 것이 중요해 라고 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구청에 오면은 저희가 그걸
채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사업을 다 집행했던 이런 보면은 한 150개 정도. 굉장히 많이 예. 진행하시네요. 그리고 설령 여기서 구에서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구의 소규모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뭐 예비비로 해서 다 해주죠. 또 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국가 어떤 정책 사업으로 헌혈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동네 같은 경우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헌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역정이라든가 뭐 다수 이렇게 주민들이 다니는 데 보면은 헌혈 사업 혈액원에서 많이 헌혈 이거 홍보를 하잖아요. 네. 헌혈차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뭐 10명, 20명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하는데 헌혈을 주민들이 참여가 한 150, 60명 참석합니다. 동네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헌혈 150명 참여해서 헌혈 참여자 의사에 따라 다 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죠. 지금 헌혈을 해도 되는지 건강검진을. 네. 그리고 하면 7, 80명 이 정도 이렇게 헌혈을 하는데 지금 종암동 같은 경우는 헌혈 사업이 지금 한 3, 4년 동안 해서 약 한 600여 명이 헌혈을 매년 이렇게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성북구에서는 특화된 사업을 잘한다라고 동별로 이제 성과 공유해서 이게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암동을 비롯해서 한 4개 동이 우리도 하겠다. 헌혈 사업이 많이 이제 동별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 산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저 성북구에 이걸 현장에 탐방으로 많이 와요. 벤치마킹 하겠다고. 네. 예, 뭐 강원도에서도 왔고 지난번에 전라북도에서도 왔고 각 여러 기초단체에서 이걸 좀 탐방하고 벤치마킹으로 현장 탐방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메타버스 현장 구청장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예. 이 메타버스 현장 구청장실이 올해 도입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네. 한번 지금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것들 만나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다 모든 프로그램을 여기에다 다 안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항상 구청장이나 우리 행정부에서 직접 대해서 우리의 필요로 한 네. 내가 불편했던 이런 것들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러죠. 저희가 오프라인 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프라인도 하고 네. 여러 온라인 상으로 하면서 메타버스는 상시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그 AI 방식 여기에 접근만 하면은 자유롭게 이제 소통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지금 여러분은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과연 지역 주민분들은 청장님께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북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계신데요. 올해의 성북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할인 등이 궁금합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 때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회복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지역 주민들 힘들고 어려우시죠.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올해도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10억 원의 우리 성북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 설날 성북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150억 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서 좀 수액을 좀 조정을 해라라고 해서 일단 40억만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지하고 3분도 안 돼서 완전히 매진이 돼버렸죠.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710억은 완전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연말 안에 전부 다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성북사랑 방문을 했던 약 한 1926억 원이나만 이게 벌써 100% 다 집행이 끝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올해도 710억 분명히 발행하고 아마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또 하고 7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하고 연말에 하고 이렇게 해서 710억을 완전히 발행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10% 할인을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부터 그게 딱 지원이 매칭이 끊겼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 재정번호만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까지도 7%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5% 710억 원. 이 재정 순수하게 우리 성북구 재정만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할인율이 좀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마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탑 클래스 이렇게 들 거예요. 많이 발행하는 게 이 부분을 끊임없이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북구에는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다자녀 가구를 조례를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3명이 다자녀에서 2명으로 이렇게 낮췄죠. 지금 출산율 문제 뭐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정말 재앙의 수준이죠. 그래서 아이만 낳으면은 사회에서 국가에서 우리 공공에서 이렇게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 정착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좀 조례 개정을 이뤄서 좀 2자녀 이상이 아마 2자녀 이상 우리 가정이면은 저희 성북구에서도 키즈 카페 이거 완전히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성북구에서 좀 구림미술관이라든가 우리 공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도 완전 무료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난감 교환하는 장난감 교환소 있죠. 여기도 이제 한 50%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 그리고 우리 성북에 또 운영하는 여러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반 50% 할인을 해서 우리 다자녀 가구에게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는 이렇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다 이미 개정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든든하게 많이 좀 이용하십사 하는 부탁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학생인데요. 성북구 발전을 위해 구청장님이 애쓰시고 계신데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과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20대 중반쯤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정치를 굉장히 좀 혐오하고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여러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주변에서부터 뭐 자의반 타의반해서 이승로 너 이런 거 한번 젊었으면 잘할 것이다. 이런 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가 좀 한번 해봐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좀 관심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 뭐 체육단체 생활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뭐 안전과 관련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공동체 활동을 약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이상 그런 공동체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뭐 지방선거에서 구의원도 해봐라, 시의원도 해봐라 해서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조금 신뢰를 받고 여기 구청장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마 동네 20개 동 골목골목이 제가 거의 안 누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의용소방대하면서 소방 안전, 불 끄기, 뭐 재난 상황, 수습 이런 부분 때문에 성북구를 거의 골목을 다 누볐고 자율방법을 하면서 밤에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번씩 순찰을 돌다 보니까 동네 대부분의 마을, 어귀, 골목 이런 부분들을 다 익숙하게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야 이승로 너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아마 우리 성북구 골목골목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 끝나면 골목 잘하니까 나중에 복덕방 부동산 중개업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청장님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의 인터뷰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예.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북구 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예. 이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도시 기반 정비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데 예. 이 성북구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일종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 정비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성북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단독주택 구릉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거 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공공 사업을 비롯해서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최근에 새로 기법이 되는 뭐 가로주택이라든가 모아주택 이런 게 125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곳곳에서 뭐 소음도 개발해요. 이런 여러 가지 파열음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북구는 대표적으로 장이 뉴타운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57만 평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네. 너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개발한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거의 포화 상태가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제가 민선 8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 성북구의 행정 조직 기구를 좀 개편을 했어요. 자, 한시적으로 재개발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속 도시정비 추진단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서를 하나 별도로 과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재개발을 하면 통상적으로 뭐 20년도 걸리고 25년도 걸렸어요. 네. 이게 신속 추진단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갈등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고 여기서 중간중간 행정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몇 개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성북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때는 좀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니까 일부 민자로 이렇게 추진되는 재개발 방식이 일단 좀 직권에 해제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다시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서 지금 열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종암동이라든가 장희동이라든가 석관동이라든가 성북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거 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뭐 제일 저희 성북구에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 지금 수요입니다. 네. 예. 이렇게 성북구 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렇다면 이 최근 장위 8, 9 구역과 또 신월곡 1구역 등 다수의 현장들이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예.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장위 8구역, 9구역은 장위 뉴타운 중에 이제 일개 구역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한때는 지난번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됐을 때는 주민들 스스로 이건 반대, 해제 이렇게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선 7기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다시 약간의 부동산 경기가 또 다시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하겠다 다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공공개발, 신속 추진단에서 공공개발. 이게 장위 8구역, 9구역은 서울시 SH공사나 네. 아니면 국가에 있는 LH공사 양쪽에서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공공개발로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네. 지금 얼마 전에 8구역, 9구역에서 그 추진단들이 오셔가지고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패까지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패까지 잘 받았고 네. 그래서 8구역, 9구역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신월곡 1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 거니 과거에 말하는 미아리 텍사스촌이에요. 여기가 좀 굉장히 우리 지역 성북구에 좀 주민들의 좀 좋지 않은 그런 선례가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를 빨리 없애야겠다. 그리고 여기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에 민선 7기 들어오면서 2018년도부터 제가 굉장히 그걸 집요하게 이거 하나만큼은 성공해야겠다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작년 말에 관리처분 인가를 내줬어요.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보상해주고 이제 이주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주가 약 한 60% 이상 이주가 이루어졌어요. 네. 아마 내년이면은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약 한 47층 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그다음에 상가 이렇게 해서 한 2,800세대가 들어오는데 아마 여기가 준공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 성북의 가장 훌륭한 주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네. 저는 확실합니다. 경쟁력 있는 명품 도시 만들 거니까 아나운서님도 그쪽에 하나 신청 하나 왔어요. 청약. 네, 제발 예.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새롭게 변할 성북구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예. 또 이 성북구 하면 이 패션 섬유 봉제 산업 지원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업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비율이 좀 적어요. 뭐 다른 기업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대형 이런 기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주로 이제 주거 문화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일 발달된 게 지금 뭐냐면은 봉제 패션입니다. 무려 지금 한 2,000, 3,000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영세한 가정에서 아마 지하에서 이런 봉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IT 정보 시대에 과거처럼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위질하고 뭐 미싱 돌리고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저희 성북구에서 권역별로 스마트 장비를 좀 집조센터를 만들어서 스마트 장비를 거기다 고가의 억단에 몇 억짜리 이런 고가의 장비를 계속 권역별로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디자인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뭐 재단을 하려면은 이분들이 어떤 뭐 옷에 새로운 뭐 패션을 만들고자 하면 과거에는 동대문으로 가야죠. 남대문으로 가야죠. 신당동으로 가야죠. 이쪽에 가서 재단에 가서 절대 안 해야 하고 이렇게 해와야 되는데 지금은 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런 스마트 장비를 곳곳에 만들어 주니까. 네. 그래도 굉장히 뭐 인건비 적게 들죠. 이런 장비가 곳곳에 갖춰졌으니까 시간이 절약되죠. 이런 비용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아무래도 일반 주택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환경 개선비로 우리가 1년에 한 49대씩 선정을 해서 뭐 위험한 전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좀 하수관이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뭐 겨울에 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많게는 한 개 공장 업소당 한 1,000만 원, 적게는 한 4,500만 원 이렇게 한 연간 40, 50개 업소씩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환경 개선을 해서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봉제 패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해주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창업 자금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예산을 연간 한 30억씩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창업 자금을 저리로 해서 이렇게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올해부터는 지금 운전자금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다 여러 가지 좀 뭐 재난 상황, 코로나 상황 이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이율을 좀 저리로 해서 저희 구청하고 또 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 서로 이제 협약을 해서 200억을 지금 만들었어요. 네. 200억을 만들어서 좀 어려운 분들은 저리로 신용으로 이렇게 대출을 좀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봉제 패션 사업들이 날로 좀 스스로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우리가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네,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 7곳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완료했는데요. 이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 어떻게 달라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각 동네 골목골목 군데군데 있는 이런 점포 상점을 말하는 거죠. 야채도 있고 아니면 미장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뭐 떡볶이도 있을 거 이런 상점도 있죠. 네. 이건 연합회를 구성하라 이거죠. 연합회를 구성해서 일반 다른 데 시장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 그다음에 제품,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상식.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가 저희가 지금 7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아마 서울시에도 두 번째로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숫자와 관계없이 만약에 골목형 상점들이 연합회만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지원하는 뭐냐? 이분들이 역량 교육을 우리가 수시로 하는 거예요. 역량 교육을.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시장에 견줘서 좋은 그런 선례가 있다면 현장 답사를 하라는 거죠. 워크숍을 가서 그러면 많이 모방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가 일정 규모의 회의가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전통 시장처럼 그런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간판을 일조로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상점 앞에 매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악천후시 비가 온다나 눈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주민들 고객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위에다 천장 어닝을 세워주거든요. 이런 형태로 점진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줘서 좀 스스로 내 제품, 서비스, 나에 대한 어떤 이런 상식 교육 이런 것도 스스로 받아서 다른 데하고 경쟁력,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지역의 군데군데 그 공용 주차장 이런 부분까지도 일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 아마 지정이 되면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상점가 점포주들에게 혜택이 많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연구 용역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점가가 더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다 용역을 좀 다른 데다 좀 영역 중에 있거든요. 네. 더욱더 발전하는 성북구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도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이 성북구 봄을 맞이해서 좀 떠나볼 수 있는 여행 명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볼거리, 구경거리, 그다음에 먹거리, 유명한 음식점, 그다음에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죠. 예를 들면 성북천에 보면 벚꽃길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길. 이게 벚꽃 축제로 지금 봄에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지붕 없는 박물관. 그러니까 한국 가구 박물관. 외국 수상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그다음에 옛돌 박물관.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자연 좀 친화적 그런 공간들을 최근에 만들었어요. 월곡동 숲속에 가보면 숲속 도서관이라고 별도로 지금 최근에 새로 지금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저 LA에서 부에나파크 시장님, 부시장님 한번 오셨더라고, 그거 네. 보러.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번 오셨고, 일본에서. 이게 외국에서도 왔고, 국내에서도 정말 좀, 이런 좋은 시설이구나. 그래서 이걸 보러 좀 많이 오고, 또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주민들께서 건강 삼아서 황토길을 좋아해요, 황토길. 네. 예, 황토길 뭐 산책하는데. 맨발 걷기도 많이 예, 그렇죠. 그러면 개운산에다가 황토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도 주민들이 거기서 맨발 걷고 다니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황토길을 지금 제3 지금 금년 안에 지금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이 지역 축제 소식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올 한 해 성북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축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다양하게 이제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특색 있게 대표적으로 저희 성북구에는 세계 음식 문화 축제, 일명의 누리맛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아마 매년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오전 한 10시부터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 약 한 5만 명, 6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요. 이게 세계 음식 문화 축제가 유일하게 우리 성북구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인데 특히 성북동에 외국 대사관절을 비롯한 대사관이 43개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43개 나라에다가 저희가 매년 거기다가 협조 공문을 띄우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음식, 그 나라의 특성, 그 나라에 잘할 수 있는 거 저희가 부스를 원하는 데 2개, 3개 줄 테니까 네. 여기 와서 음식을 비롯해서 거기 와서 문화 같이 공유를 합시다. 라고 하니까 아마 음식 문화 축제 하게 되면은 부스가 한 150개 정도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성북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여러 해외에 있는 뭐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로컬 100에 세계 음식문화축제 성북이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네.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부나 서울시로부터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저희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또 하나는 성북구가 아까 말씀드린 여름에, 겨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름에는 문화 바캉스, 네. 이게 멀리 해수욕을 가기보다는 겨울에는 겨울 테마파크, 눈썰 매장, 스키장, 네. 빙어 낚시 이런 것들을 여름, 겨울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저희 성북구가 사실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최초의 아동 친화 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됐거든요. 아동 친화 도시 1단계, 아동 친화 도시 2단계, 상위단계 유일하게 우리 성북구가 전국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동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특히 키움센터라든가 네. 키즈카페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놀봄센터 네. 이런 뭐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꾸준히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북구의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축제 중에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한번 시도해봤는데 사찰 음식문화 축제 작년에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네. 아마 제가 지금 역대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식단 중에서 그보다 더 맛있는 고귀한 이런 음식 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교 여러 뭐 이런 어떤 이념을 떠나서 저희 사업연합회에다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부터 그 사찰 음식문화 축제를 한번 계획을 하겠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저희가 한번 사업연합회와 협의해서 올해 또 사찰 음식문화 축제를 지금 2번째 열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우리 KBC 우리 아나운서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PD님들 같이 한번 오세요. 네. 저희가 그 특별히 한번 사찰에 많은 공양이라고 하죠. 공양. 네. 예, 그걸 한번 대접을 하려니까 한 번 맛보면 못 참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꼭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꼭 오세요. 네. 그렇다면 이 앞서 말씀해주신 세계 음식문화 축제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간이 원래 저희가 하루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하루는 매년 저희가 좀 아까워요.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한 이틀 정도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실무자 의논을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그 일대 교통 통제를 해야 되거든. 교통 통제는 일반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유관기관과 끊임없이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세계 음식문화 축제 외에도 그쪽에 이제 대사관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글로벌 빌리지 센터를 변도로 만들어서 외국인들만 위한 프로그램도 거기서 끊임 매일 1년 360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성북동에 이런 문화가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모방할 수가 없지요. 네. 왜냐하면 저희만의 그런 그쵸. 특화된 사업이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매년 좀 하루씩 했는데 제가 지금 얼마 실무자 들어오고 이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연휴 토요일 일요일 같이 할 수 있는 건 병행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하려고 그냥 문제점도 서로 있기는 있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올해 한번 와보세요. 와보셔야 합니까?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올해 예. 열리는 이 성북구만의 축제에 꼭 예.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또 이 석계역 정원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탈바꿈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석계역이 굉장히 교통 요충지예요. 네. 거기 이제 지하철이 환승되는 데고 인근에 뭐 동북선 각 구간 경계 지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루 통행 인구가 한 7, 8만 명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도로가 뭐 몇 개 구 경계 지점이다 보니까 아무튼 관리가 좀 소홀히 됐죠. 그래서 여기를 좀 작년, 금년, 내년 3개년 계획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네. 거기를 지금 문화의 거리 또 교통 요충지로서 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보행에 대한 어떤 불편이 없도록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걸 보행하는 분들이 잠깐 좀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하는데 네. 작년에는 그 주변에 야간 불빛에 대한 미디어 이걸 좀 잘 다져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뭐 5시 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지역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와서 보면 그 일대가 불빛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주변에 이제 뭐 상권 좀 정리, 네.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 내년에는 아마 대중교통이라든가 보행자들을 위한 도로 확장 이런 부분 내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예산도 지금 한 40여 원 이렇게 가까이 들어서 현재 지금 정비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주민분들이 살기 좋은 성북구의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이, 그럼요. 예, 예. 이 성북천 주변에도 또 문화와 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설계 용역 단계인데 거기가 좀 예산이 한 서울시로부터 한 30억 원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네. 저희 예산까지 한 50억 들여서 현재 비교적 성북천이 아마 다른 하천보다는 굉장히 좀 괜찮다,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몇 배 더 여기에서 보행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 환경, 꽃길 이런까지 해서 또는 중간중간에 좀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또는 교각이 많이 있는데 이 주변에 야간의 불빛, 미디어 네. 이쪽도 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체육시설도 좀 만들어 놓고 해서 지금 아마 설계 용역이 곧 마무리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그러면은 아마 내년 정도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뭐 산책만 아니라 아침 뭐 주간 저녁에까지 아이들이나 이런 일반 우리 청장년이나 아니면 어르신들까지도 즐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그런 명품의 산책로가 될 거거든요. 네. 거기는 나중에 잘 만들어 놓으면 입장료 받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예. 공간이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성장님께서는 이 성북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 정책은 저희가 해보니까 아무리 많이 이렇게 해도 만족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재정들 관심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네. 특별히 위기 관리를 해줘야 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만 전부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구석구석 발굴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가끔 봅니다마는 옛날에 송파의 산모녀 사건이라든가 네. 온 가족 뭐 자살 사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적어도 이런 것은 예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석구석 발굴단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122명이 3, 4, 5명이 그룹을 지어서 네. 좀 복지 사각지대, 좀 개인주택 또는 아니면 특별히 좀 영세한 위기 관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안부 전화도 하고 네. 그분들의 노크도 해보고 그 집 주변에다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북구 이렇게 전화번호를 거기다 이렇게 남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가끔씩 전화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구석구석 발굴단이 이 위기 과정을 저희가 이분들이 성과가 상당 부분 많이 지금 현재 성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전화를 안 받게 되면은 네.
바로 우리 구 행정에서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도시가스 검침단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하고 좀 행정 서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 검침을 가서 만약에 도시가스 수치가 안 돌아간다든가 아니면은 노크를 했는데 다른 뭐 인기척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납부 고지서가 쌓여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방문해서 이분들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기 과정을 발굴한 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찾아가서 애로를 듣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너무 힘들다. 수입도 없고 먹고 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극단의 생각까지 가는 분들을 구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성북구는 구석구석 발굴단의 역할이 대단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3년여 동안 성북구가 자살 예방 공로 대상을 지금 3년 동안 받았어요. 네. 와. 국회에서 자살 예방 국회 차원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이렇게 뭐 수상을 하는데 네. 저희가 3년째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2020년 이때 보니까 저희 성북구도 다른 거와 똑같이 자살하는 숫자가 뭐 100명, 110명 뭐 이렇게 해서 수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매년 이런 노력이 있다 보니까 최고는 70명대로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아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 성북구가 3년째 계속 이렇게 수상을 해주더라고요. 네. 뭐 이보다 더 디테일한 방법이 있으면 끊임없이 계속 노력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청장님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니 해도 이제 저희 성북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재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역 경제 회복 이게 최우선 사업이죠. 네. 지역 경제 회복시키는데 아마 전혀를 쏟을 계획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일상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다른 일상생활에 편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역을 현장에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면은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데는 가면은 막 그 식당 아주머니가 울어요. 예. 저희가 지난 코로나 상황 때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2번은 의무적으로 각 동별로 나가서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해라. 그리고 오면서 지역 전통시장 이런 데 가서 장을 봐라.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점심 식사 시간을 30분을 내가 더 줬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느 식당에 가면 식당 아주머니들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까지 우리 상권 살리기 노력하는 모습들이 네. 정말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우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회복.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성북구가 주거정비 사업 재개발 이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그 기일을 단축을 해서 정말 살기 좋은 주거 환경 명품 도시 성북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과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네.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걸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향후의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좀 출산율 떨어지니까 아동 친화 도시. 그러니까 아이만 나면은 정말 사회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좀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아동 친화 도시답게 저희가 투자를 아낌없이 파격적으로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네, 좋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청장님 벌써 이렇게 인터뷰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네. 이제 벌써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신데 아, 예.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지방자치 TV 아닙니까? 네. 우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맞춤형 그런 어떤 방송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다른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도 수시로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여기서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보도 내용들이 다른 똑같은 기초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를 좀 공유해서 날로 좀 계속 좀 이렇게 좀 번창해가는 확대해가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며 예. 또 앞으로 성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우리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의 행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이승로 성북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명품도시 성북구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노 구청장이에요.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 재난 상황 때문에 몹시 많이 힘드셨죠. 그걸 이겨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초심에 잃지 않고 현장 행정,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항상 동네, 어귀에서, 마을에서 여러분 자주 이렇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성북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면서 마음을 모아가면 못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성북 여러분과 함께 명품 도시 반드시 책임지고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